네, 안녕하세요. 투엔츠의 엔츠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솔라엣지 2분기 실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우선 솔라엣지는 제가 엠페이즈 주주잖아요. 음. 그래서 엠페이즈랑 비교해가면서 한번 볼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었는데 일단 바로 들어가 보시죠. 홈페이지 주주분들 좋아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 솔라엣지의 매출은 991.3밀리언으로 네. YOY 36% 그리고 QOQ로 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엠페이즈니까 이거는 이제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GPM 같은 경우에는 32%로 YOY 그리고 QOQ 대비해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EPS는 한 2.03 그리고 난갭 기준으로는 2.62달러 이것도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좋았다. 솔라엣지 실적 자체는 좋았고 실적 발표하고 좀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얘네도 당연히 가이던스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해주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도 YOY 6%, QOQ로는 마이너스 14%.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엠페이지랑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인버터는 사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엠페이지 같은 경우는 인버터가 주력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버터 자체가 이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솔라엣지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 따로 있고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죠? 이게 이제 엠페이즈는 인버터에서 얘네가 이제 인버터라는 게 전력을 교환해주고 이 데이터가 이제 다시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솔라엣지는 인버터는 교환까지만 해줘요. 그리고 일반 인버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인버터에 옵티마이저를 부착해주면서 옵티마이저에서 데이터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엠페이즈의 인버터는 옵티마이저랑 합친 게 마이크로 인버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솔라엣지는 이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옵티마이저를 보셔야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인버터는 이제 조금 별개고 옵티마이저를 보시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용량 같은 경우 이렇게 쭉쭉쭉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실적을 보고 느낀 점은 확실히 배터리 잘한다. 네, 배터리 같은 경우도 YOY 7% 증가했고 QOQ로는 2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라엣지의 배터리도 쭉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 880에서 920밀리언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QOQ로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는 수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그래도 엠페이즈랑 조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엠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QOQ로 거의 마이너스 20% 깎아버렸는데 솔라엣지 같은 경우는 10%만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솔라엣지가 유럽의 익스포저가 높기 때문에 저는 사실 유럽 익스포저가 솔라엣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한 70% 정도 돼요. 그래서 얘네는 가이던스를 안 깎을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엠페이즈는 거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미국에서 한 70%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건 솔라이트는 오히려 가이던스를 높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QOQ로 10%나 깎았습니다. 마진은 이렇게 큰 변동은 없고요. 조금 다운되는 거긴 해요. 이번에 한 32%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숫자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깨부셔 보겠습니다. 일단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미국이 20%밖에 안 돼요. 솔라엣지가. 그리고 유럽이 70%고 그 외가 10%다. 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엠페이지 같은 경우는 미국이 60%고 인터내셔널이라고 돼 있는데 거의 유럽입니다. 얘네도 인터내셔널이 80%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판매한 거를 조금 분해를 해보면은 네. 이 상업의 2.6메가와트 그리고 레지덴셜 그러니까 주거용이죠. 주거용에서 1.73메가와트 정도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비교를 해보면 솔라엣지는 유럽 그리고 엠페이즈는 미국이고 네. 그리고 엠페이즈는 레지덴셜이고 얘네는 커머셜이다. 상업이 더 크네요. 예, 상업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다시 조금 쪼개보면은 북미에서는 0.67메가와트 정도만 팔았습니다. 옵티마이저를. 근데 유럽에서는 3.26메가와트를 팔았다. 그래서 비중을 보면은 유럽이 거의 60%고 US는 12%. 나머지는 이제 그 외 다른 뭐 인터내셔널이다. 아시아나 이런 데 예, 있겠죠. 아시아나 이런 데 있고. 그래서 미국이 12%밖에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엠페이즈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US가 51%. 이것도 유럽이 지금 엄청 치고 올라와서 반반이 된 거지. 원래는 80%였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조금 실적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제가 엠페이즈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솔라이트 실적에서
유럽의 아웃룩을 조금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페이즈가 슬슬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지덴셜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제 슬슬 커머셜에도 시동을 걸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이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색상을 가져가야 됩니다. 솔라이트 실적에서 커머셜을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엔페이즈가 이번에 젠3 배터리를 내면서 이 배터리에 대한 아웃룩도 솔라이트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코멘트를 가지고 왔는데 태양광 시장은 최근 부품 부족, 높은 에너지 가격, 급속한 성장 이게 이제 전년도의 시장이었죠. 여기서 이제 높은 이자율과 과잉 재고의 영향을 받는 시장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장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엔페이즈 실적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주거용, 상업용 모두 설치율이 계속해서 높다. 이것도 이제 엔페이즈에서 주거용물이 충분히 유럽에서 수요가 굉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강세는 주로 온화한 겨울 그리고 전기 가격이 하락했고 남은 23년은 다소 완만할 것이다. 여기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엔페이즈 같은 경우는 유럽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건데 3분기가 삐끗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4분기에선 다시 반등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솔라이트 같은 경우는 23년 내내 유럽도 조금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분기에는 매우 강했고 주거용 57%, 상업용 50% 정도 QOQ로 성장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두 업체가 갈리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을 봤을 때 유럽의 유통 채널은 높은 재고 수준을 경험하고 있다. 이 부분도 저는 조금 띄용했어요. 왜냐면 엔페이즈에서는 유럽의 재고 건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솔라이트 같은 경우는 유럽도 높은 재고를 가지고 있다. 이 차이는 이제 뒤에서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최근 유통업체들이 품귀 현상이죠. 품귀 현상과 고성장 기대감 속에서 모듈과 인버터를 대량 발주했으나 수요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엔페이즈에서 미국 시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그렇죠. 유럽에서도 비슷하나? 그래서 저는 되게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재고 조정 기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의 전형적인 4분기 계절성 효과를 고려할 때 2분기 정도는 계속해서 재고 조정 기간을 가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엔페이즈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럽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NEM 3.0 제도가 수요를 촉진을 시켰고요. 감소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택 시장으로 출하량은 전분기보다 29%를 감소했다. 이건 뭐 엔페이즈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죠. 그러나 유통업체 제품 판매율은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10% 이상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재고가 쌓인 게 수요 둔화도 수요 둔화인데 수요는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주문을 엄청나게 넣은 거죠. 그래서 이 갭 차이로 인해서 그 하락을 맞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고 정상화 과정은 연말까지는 계속될 거다. 그래서 스토리지 설치 그리고 NEM 3.0 시장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도 엔페이즈랑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이트 자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인피니온은 이제 유럽의 반도체 업체죠. 단연간 장기 계약을 했다. 그래서 저 이거 몰랐었거든요. 솔라이트를 깊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찾아봤는데 솔라이트 인피니온이 솔라이트한테 납품을 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인피니온에 납품을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피니온한테 받는 거고요. 얘네 인버터에 이제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요즘 되게 핫하거든요. 네. 전력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거는 인피니온한테 이제 단연간 장기 계약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제품 부족은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된다. 공급망 걱정할 필요 없다.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셀라투 배터리 공장 이건 한국 공장인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풀캐파 도달을 할 거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배터리 이거 신제품 나온다. 신제품 나오는데 이제 제조를 시작했다. 네. 이건 이제 엔페이즈의 젠3랑 붙겠죠. 업황 다운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성장 중. 독일은 뭐 엔페이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장. 여러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솔라이트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Q&A에서 되게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Q&A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가 이제 첫 질문이었는데 네. 80에서 90밀리언 정도 QOQ로 낮아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럽과 미국과 그 외가 있는데 네. 이 다운되는 거를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줄 수 있냐? 이게 이제 반반씩 다운이 되는 건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예, 유럽의 매출이 70%면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마이너스 80에서 90을 유럽에서 70%를 가져가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가이던스를 낮추는 이유가 유럽 때문이냐 미국 때문이냐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당연히 미국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 유럽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 배터리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옵티마이저라는 제품의 설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태양광 셀을 설치를 하잖아요. 네. 이 셀에다가 옵티마이저를 다 붙이는 거예요. 먼저 네. 옵티마이저를 다 먼저 붙인 다음에 인버터를 설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버터 설치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요. 근데 지금 인버터가 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배터리를 ESS를 납품을 할 때 ESS랑 인버터랑 같이 배송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ESS를 설치를 하면 인버터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인버터가 제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ESS 쪽에서, 이 배터리 쪽에서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주문은 들어오는데 인버터가 부족해서 ESS 제품 그 재고가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배터리 수정량이 인버터랑 같이 나가는데 지금 인버터가 굉장히 생산이 좀 더뎌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재고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유럽에서의 재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걱정했던 거는 유럽에서 인버터 재고가 높다는 건가? 그러면 엔페이즈 유럽에서도 성장이 멈추는 건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버터는 부족하다. 인버터는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ESS 재고가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엔페이즈랑은 연결을 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솔라이트 재고는 ESS 재고라는 거네요. 맞아요. ESS 재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버터 부족으로 인해서 배터리 재고가 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낮춘 이유도 사실 엔페이즈 내용만 들어봤을 때 솔라이트가 가이던스를 낮출 이유가 없거든요. 배터리가 만약에 잘 된다고 한다면은. 근데 가이던스를 낮춘 거는 유럽에서 배터리 재고가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항공 수송량도 증가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의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버터가 가장 마지막에 ESS랑 함께 설치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유럽 내 경쟁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 라고 했을 때 인버터가 사실 되게 엄청 부족했어요. 지금도 조금 부족한 시간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게 조금 풀렸죠. 그래서 부족 기간 동안에는 이 설치 업체들이 아무 인버터나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깔아야 되니까 인버터의 브랜드를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다 가져간 거죠. 솔라이츠든 엔페이즈든 그냥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 안정됨에 따라서 브랜드의 수를 줄이고 있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솔라이츠도 그렇고 엔페이즈도 그렇고 유럽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지금 시장이 워낙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엔페이즈의 경쟁력 때문에 가져갔다기보다는, 솔라이츠의 경쟁력 때문에 가져갔다기보다는 그냥 가져간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선별적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선별을 하는 기준은 당연히 퀄리티. 유럽에서는 또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퀄리티를 바탕으로 브랜드 수를 줄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엔페이즈 주주로서는 다행이다.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엔페이지가 낫다. 오히려 엔페이즈가 낫다. 그래서 오히려 솔라이즈의 그게 줄어들 수 있다. 경쟁력이. 근데 엔페이즈는 오히려 얘네는 퀄리티 하나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듈 측면에서는 더 두드러진다. 현재 모듈의 재고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높대요. 그래서 이 쌓여있는 재고가 당연히 현재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유통업체들이 사들였겠죠. 그래서 유통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는 사실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면 유통업체가 잘 돼야 솔라이츠든 엔페이즈든 그쵸. 같이 상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통업체 재고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걸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여전히 높긴 하지만 유통업체가 일단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재고를 조정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엔페이즈랑 솔라이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 자체의 문제보다는 뭔가 공급망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예상보다 약한 3분기 가이던스를 줬는데 다음 분기에만 국한된 것처럼 들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4분기와 그 뒤에 시장에서도 얘기해줘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니네가 이 재고 문제로 안 좋을 것 같냐. 그리고 배터리의 구체적인 출하량도 안내를 해줘라. 일단 구체적으로 배터리 가이던스를 주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유럽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을 좀 봤을 때 다음 분기보다 4분기에 훨씬 더 많이 감소할 거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통업체들이 여전히 지금 인버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1, 2분기 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엔페이즈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왜냐면 다음 분기부터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엔페이즈도 이제 젠3 배터리가 나오는데 다음 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실적 숫자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뭐 지금 매출 비중에 전혀 크지 않아가지고 뭐 당장에 크게 이렇게 타격이 되는 건 없고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질문이죠. 배터리 조정은 3분기에 마무리되는지 아니면 4분기에 반등할 거냐. 그리고 이제 마진 가이던스가 이번 분기에 32%였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니네가 공급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공화물을 쓰니까 그런 거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냐? 이런 거고 4분기 배터리가 3분기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다음 분기가 가장 많이 재고 축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 근데 4분기에는 연말이 있고 이제 연말에는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재고를 털라고 노력을 한대요. 뭐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도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네 배터리는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다운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마진이 낮아지는 거는 인버터 같은 경우엔 전체 제품 중 마진이 가장 낮다라고 합니다. 이 솔라이지 기업에서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인버터를 계속해서 출하를 해야 되잖아요. 배터리 재고를 줄이려면 이 인버터 부족 때문인 거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배터리는 안 팔리고 재고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인버터는 많이 팔리기 때문에 믹스에서 인버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전체 마진이 낮아지는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마진 낮은 제품이 더 많이 팔릴 거니까 맞아요, 마진이 맞아요. 안 좋아진다. 예, 마진 높은 제품은 스탑이 될 거고 마진 낮은 제품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전체 마진이 낮아지는 거고 이게 이제 항공 때문은 아니다. 왜냐면 항공 비용이 많이 들긴 하는데 이게 3분기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이미 뭐 이게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믹스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책정에 대한 질문인데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이려면 너네 이제 가격을 내려야 되지 않아? 그거에 대한 아웃룩이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면 볼륨이 일단 첫 번째로 증가를 해야 되고 비용 절감을 해서 가격을 낮춰야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 가격을 인하하고 우리의 가치를 정당화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가격에 대해서 논할 환경이 아니다. 일단 좀 안정화가 돼야겠죠. 그래서 가격을 인하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현재 가격도 매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 인하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4년 초에 가격 인하가 가능하냐? 아니면 지역별 그리고 제품별에 따라 다르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채널 재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유럽의 재고 수준은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다. 근데 미국은 이거보다 2배 더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NEM 3.0이 어떻게 적용되냐? 이건 아직 엔페이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엔페이즈도 NEM 3.0에 대한 수요 측정을 못 하고 있죠. 다다음 분기, 그러니까 4분기부터나 우리가 아웃룩이 보여질 거다 이런 내용을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NEM3 때문에 배터리 설치율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해당 인벤토리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1, 2분기로 보지만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24년에는 시장이 더 안정적인 상태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아직 가격에 대해서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믹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낮은 마진의 원동력이 될 것 같다. 왜냐면 상업용이 훨씬 낮거든요, 마진이. 근데 얘네가 상업용을 계속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가정용에서는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낮아질 거냐? 그러니까 4분기랑 24년까지 상업 부문이 계속 성장한다면 마진의 바닥이 어디냐? 그런 질문이고. 일단 상업용 마진이 주거용 마진보다 500에서 700bp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에서 7%포인트 낮은 거죠. 그러니까 주거용 마진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유럽이 상업용만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주거용도 있기 때문에 믹스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엔페이지 입장에서는 좋은 내용이죠. 왜냐면 주거용에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와 4분기에는 미국 시장이 조정되고 있는데 특히 레지덴셜 쪽이 매우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유럽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상업 측면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섞어 보면은 24년에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거고 미국 레지덴셜은 24년 2, 3, 4분기에 반등할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솔라이즈든 엔페이즈든 제가 자꾸 엔페이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엔페이즈에 대해서 아는 게 더 많고 솔라이즈는 그렇게 깊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엔페이즈 입장에서 보면은 23년은 계속해서 힘들 거다. 힘들 건데
여기서 23년에서 힘들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주가에도 다 반영이 됐고. 그렇다면 우리가 23년에 기대할 거는 유럽이에요. 결국에는 유럽에서 솔라이츠가 이제 재고 문제로 고전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치고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4년에 다시 미국이 반등을 할 때는 마진도 회복이 될 거고 IRA 이제 얘네 램프업도 다 됐을 거고 이때 이제 쫙 치고 나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24년 2분기까지는 조금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저는 계속해서 물량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총알을 다 써가지고 열심히 원화채굴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이제 솔라이즈에서 너무 다른 내용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솔라이즈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솔라이즈 되게 이번 분기도 좋았고 가이던스 컷도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안 좋았는데 그거는 유럽에서 엄청나게 고성장을 해줄 거라고 믿었던 솔라이츠의 기대감이 있었고 첫 번째로. 근데 그 기대감이 인버터 부족 형상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니까 솔라이즈랑 엔페이즈랑 하는 비즈니스도 비슷하고 엄청난 라이벌이거든요. 근데 되게 달라요. 지금 상황이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가이던스 컷의 이유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솔라이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조금 더 엔페이즈보다 빨리 반등을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솔라이즈가 가이던스 컷한 이 지금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게 유럽이니까. 예, 유럽에서의 인버터 재고 부족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1, 2분기 정도면 정상화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엔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램3 때문인 거죠. 이거는 사실 1, 2분기 뒤에도 정확히 수요 예측조차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 정도는 걸릴 거다. 그래서 솔라이츠가 먼저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엔페이즈에서 반등을 할 거지만 솔라이츠가 고전을 면할 때 엔페이즈가 유럽에서 오히려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기업이 둘 다 지금 힘든 상황인데 맞아요. 이유가 너무 다르다. 이유가 너무 달라요.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헤드라인만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그래서 되게 좀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애초에 요인 자체가 다르고 두 기업이 처음에는 미국 시장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점점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기업의 성격과 나아가는 방향성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두 개가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얘네의 지향점은 똑같거든요. 글로벌적으로 에너지 플랫폼 기업이 된다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누가 먼저 어떤 식으로 얘네 이상향을 표출을 할지 그런 게 조금 기대가 되고 이 두 기업이 또 서로의 선의의 라이벌이니까요. 라이벌이 있어야 또 성장하는 거니까. 예, 바들이가 더 열심히 네. 일을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솔라이츠의 실적 발표를 받고 미국 태양광 시장이 조금 힘듭니다. 글로벌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태양광 시장이 사양 산업이냐, 성장하지 않을 산업이냐, 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기업이 나쁜 기업이냐 이거에 대해서 판단은 또 각자 하셔가지고 물론 당장에 뭐 예를 들어 그 뭐냐 초전도체인가요? 네. 네, 초전도체가 지금 엄청나게 오른다. 여길 따라가서 먹을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잘 아는 거 열심히 팔로우업해서 모아갈 예정이다. 아 좋습니다. 네, 이거 많이 사람들 그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요청했던 자료인데 맞아요.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실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엔페이즈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나는 대체 뭘 잘못을 했을까? 근데 뭐 저희도 잘못한 건 없고 엔페이즈도 잘못한 건 없다. 대충 그래서 힌트는 많이 받았다. 예, 힌트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앞으로도 엔페이즈를 실적 발표를 보고 솔라이즈도 같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